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산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저는 20살 이후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대학교 첫 등록금만 부모님이 내주시고 이후에는 알바랑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런 걸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을 했었거든요. 부모님의 사업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기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책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하는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빨리 취업을 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바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전에도 아르바이트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과외 3개를 뛰면서 월 한 140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100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 드렸는데요. 취업 후에도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씩은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집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30년이 넘은 다가구 주택이고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살고 있었던 옥탑방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옥탑방을 리모델링해서 세를 놓으면 월세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옥탑방을 수리했더니 세입차가 나왔고, 그 월세가 들어오니까 또 욕심이 제가 생겼어요. 그 밑에 있는 2층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그리고 현재 아내죠,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데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느라 정작 제 결혼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때 부랴부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한 8천 정도가 됐었거든요. 실수령액으로는 한 월 500만 원 정도가 넘었으니까 은행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저금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가 있었죠. 양가 부모님께 2년 넘게 매달 150만 원 이상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8년에 미친듯이 집값이 오르는 거에 충격을 받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2019년 초에 제 실거주 집을 마련했고,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싼 아파트인 나홀로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요. 당시에는 다들 만류를 했었죠. 왜 나홀로 아파트를 사느냐, 아예 경기도로 나가는 건 어떠냐 등의 여러 조언들이 있었는데, 처갓집 근처를 떠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양가 부모님의 용돈을 중단했습니다.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는데 단호하게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당분간은 저희가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10년 뒤에는 꼭 노후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월부의 너바나님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 제 마음을 좀 건드렸던 것 같아요. 효심에 부모님께 계속해서 용돈을 드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생활이 지속되면 가난이 되물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우리가 용돈을 드릴 수 없게 되자 저희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일자리를 구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이를 꽉 깨물었죠. 저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의 은퇴 때문에 생활비를 걱정하고 우리의 노후까지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그리고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계속 공부하고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과가 나왔고, 이 공부법으로 평생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책을 2권이나 내고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제 삶입니다. 아마 제가 목표한 대로 된다면 저희의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서 양가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수입이나 지출은 얼마인지, 총 자산과 총 부채는 얼마인지, 현재 순자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몇 살에 은퇴할 거고 은퇴를 위해선 얼마가 필요할 것 같은지 이거부터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 60세에 은퇴해서 30년을 더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부부가 아껴서 월 2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노후자금으로 2,400만 원 곱하기 30년을 하면 약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7억 2천만 원은 깔고 앉아있는 금액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 집 말고 7억 2천만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모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식들 학비에 각종 지출로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나겠죠. 만약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해주고 싶거나 노후에 해외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면 더더욱 어림도 없는 돈이에요. 냉정히 정말 따져보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효도하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노후는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4050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는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너무나 적나라하고 마음 아픈 표현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우리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죠. 자식들 세대는 더 살기 힘들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효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성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계속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마음 아프지만 당분간은 용돈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자식의 도움이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효심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건지는 냉정하게 개개인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내 부모를 버리란 말이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산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매달 70만 원의 용돈을 드린다면 1년에 840만 원이 되죠. 840만 원이 용돈으로 나가면 이 용돈은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840만 원으로 아파트를 한 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돈이면 진짜 안 좋은 아파트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에라이 사기구나 싶겠지만 전국에는 무피 투자를 해서 돈을 번 투자자들도 꽤 많죠. 부모님에게 매달 70만 원의 용돈을 드리면 2년 동안 나의 자산은 마이너스 1680만 원이 되죠. 840만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1억 2,500만 원의 전세를 준다면 세금하고 복비를 포함해서 84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죠. 2년 뒤에 아파트 값이 1억 5천만 원이 되어서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은 약 세후 2천만 원 정도가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취득세와 복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약 500만 원은 그대로니까 나의 자산은 플러스 2,5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대신에 부모님 용돈을 위한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닌 나의 자산이 부모님의 용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부모님께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어도 좋아요. 그 자산을 잃지 않고 불릴 수 있는 확신과 나의 실력만 있다면 말이죠. 상승장에서나 가능한 시스템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투자에서 100%란 없다.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췄냐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속 상승만 하는 자산이 없듯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자산도 없다. 그래서 핵심은 선구안과 타이밍이다. 지금 이 시점에도 누군가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는 여전히 지방 아파트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나중에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현재 제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는 이유이며 10년 뒤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대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생활이 어렵다면 당연히 생활비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몇 년간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다면 그냥 나가는 용돈보다는 부모님을 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행동이라는 걸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용돈이 아니라 자산이 드리는 용돈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